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하고 계시는 일의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적성에 맞다,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 적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잘한 것 같습니다. 처갓집도 잘 살고 딸이 셋이나 있는 제법 뼈대 있는 집이고요. 그분은 큰 사위였고요. 두 동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의사, 또 한 사람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도가 난 후에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집에서 쉬다가 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친구 중에서 시골에서 중학교만 나온 뒤에 서울의 상경에서 만두 가게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만두 가게를 하는 그 친구가 시간 나면은 가게로 놀러 오라는 말을 듣고 어느 날 그 만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 만두 가게가 엄청 잘 되다는 겁니다.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요. 한참 후에 시간이 나서 이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이 본인의 현재 사정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만두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알려줄 테니까 만두 가게로 재기를 해보라고 권하더랍니다. 아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그분이 했던 사업은 무역업이었고요. 도저히 이 만두 가게하고 자기와는 이미지가 맞지 않았고 또 손재주도 없어서 만두 가게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분 친구가 하도 권해서 딱히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뭐 심란하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만두 가게로 놀러 나갔습니다. 일도 도와주면서 어깨너머로 만두에 관한 지식도 차츰 쌓이고 하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살짝 아내한테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그만 장모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장모님이 집안 체면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내와 처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오기가 생긴 그분은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만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가게 나오지도 않았던 아내도 일손이 딸리자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5개월 만에 완전히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하시던 장모님까지도 일을 거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 만두 가게를 차린 그분은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도 만두 가게를 시작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분 말씀이 세상에 적성에 맞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적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되니 이게 내 적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는 걸 보면요, 치열합니다. 취직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요. 마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것처럼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재수, 삼수는 다반사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안정된 직장,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위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일 텐데 모든 직장인들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안정된 직장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맞춰보십시오. 겨우 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2%는 중소기업 아니면 비정규직, 그것도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이 92%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소위 하늘의 운이 닿아서 그 이 8%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1년 안에 4명 중 1명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단한 배짱들을 갖고 계신 그들이 아닐까요? 그만두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낯선 조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적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냥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학창 시절 공부 이 때문에 학창 시절은요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없으셨나요? 이 스트레스는요 언제 어디서든 그때그때마다 다 있습니다. 과연 스트레스 없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만둔 것은 아닐까요? 본인이 너무 쉽게 판단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이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직장 내에도 기본 공식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웃라이어의 책을 보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업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루에 9시간씩 1년이면 3,000시간이 됩니다. 10,000시간이 되려면 3년이 조금 넘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3년이면 어렴풋이나마 조직생활을 알 때입니다. 물론 이 3년 동안 한시도 시간 낭비 없이 일에 미쳐 있었다면 전문가 쪽에 가까워졌겠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게 이 팀을 이뤄서 성과를 내는 일인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죠.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미울 때가 그렇게 많은데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미리 판단하고 앞서서 결정하는 이 소탐 대실의 결과를 저는 주위에서 참 많이 봐봤습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나를 맞추는 직장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보겠다. 적성을 맞춰보겠다. 그러면 안 풀리는 것도 풀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